안녕하세요. 풍경 있는 수필 이야기 이미서입니다. 오늘은 3강 수필의 서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필이 취해야 할 좋은 서두와 서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 음악을 들을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화려하고 강렬한 음악의 연주가 있는가 하면 미니멀리즘 음악 연주만으로도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침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둘 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는 다른 이름으로 모두 또는 허두라고 일컬으며 시작의 개념을 갖습니다. 비교적 짧은 단문 형식의 수필에 있어서 서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 소설, 희곡 등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서두는 육상경기의 출발과 같이 수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작가와 수필가들은 첫 줄, 첫머리에 한 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현관이나 입구가 깨끗한 집은 나머지 공간의 청소 상태를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죠. 남의 집 구경을 가서 대문 또는 현관 입구가 멋스러울 경우도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음식 냄새가 구미를 당기는 집이라면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도 맛집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첫인상은 그 사람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백일장 심사하는 방법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응모된 모든 원고를 다 한꺼번에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두 2단락 정도를 먼저 내용을 읽어본 다음 그 글이 좋으면 일단 합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합격된 작품을 다시 읽어서 글의 옥석을 가리게 됩니다. 저만 서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용목 선생님도 서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선텐스, 그것은 내 창작에 있어서 거의 전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인트로라고 하는 그 서두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음악가로서 그 안에 많은 본인이 담고 싶어하는 내용과 가사 전달을 첫 서두에 인트로 부분에 많이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은 반이다 라는 말처럼 좋은 출발은 좋은 마지막을 예견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 귀결은 같은 맥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독자는 서두부터 읽어 들어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는 바로 독자를 이끌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서두가 잘 풀리면 그 서두는 시종여일하게 잘 풀려나가고 실제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하게 되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실,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이 서두를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수필가 한흑구 선생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나무라는 작품에서 완성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작품 서두에 나오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라는 그 글귀를 생각해내지 못해 5년 동안 서랍 속에 수필을 넣었다 뺐다 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선생님은 볼이라는 작품도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 걸 보면 수필의 서두가 얼마나 쓰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두는 먼저 독자로 하여금 그 글을 읽는 흥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고사나 아포리즘, 격언, 속담, 명언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본격적으로 펼쳐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 준비라는 서두가 좋은 서두로서 글의 마지막에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의 내용이라도 서두가 참신하지 않으면
독자는 책을 읽기도 전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가장 작가가 많은 원고지를 찢어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서두의 시작 부분입니다. 서두가 잘 풀려나가면 그 글은 일단 성공한 글이 되고요. 실타래에서 실이 술술 풀려나가듯이 쉽게 글이 써지면 글은 좋은 글로 연결이 되지만, 서두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붓방아만 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두는 글을 밀고 나가는 예비 서술의 단계입니다.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글의 서두는 그 글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인상이 얼굴에서 좌우되듯이 글에서 서두는 그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럼 수필의 서두 쓰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에 대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안개라는 제목의 글을 쓸 때 첫 선텐스부터 안개가 자욱하다, 안개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대문 같다 하면서 계속해서 제목과 중복되는 단어의 연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나열함으로써 진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은 어렵게 표현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쉬운 단어로 잘 표현했을 때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글은 간결하고 참신하게 써야 합니다. 수필을 쓴다고 하면 왠지 긴 문장으로 써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많은 분들이 휩싸입니다. 그러나 글은 짧으면서도 그 여운이 길게 남길 수 있는 글이라면 더욱 훌륭한 글이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결미와 조응하게 글을 써야 됩니다. 서두에 인사로 시작됐다면 인사로 마무리하는 결미가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내용은 시냇물인데 마지막은 수돗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필 쓰기의 여러 가지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이나 대상에 관한 서두 좋은 글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승윤 수필가의 빈집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서두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저 집에 사람이 살았으리라. 사랑과 행복도 있었고 슬픔과 증오도 있었으리라. 사람이 떠나자 빈집이 되었고 밤에는 반딧불만 날았다. 지붕이 무너지고 곧 그 집은 폐허가 되었다. 밤이 되면 지붕 모양의 별이 떴다. 빈집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빈집을 형상화하기에 예비 서술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태준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서두는 이렇습니다. 책은 책보다 책으로 쓰고 싶다. 책자는 책보다 더 아름답고 더 책답다 라고 하면서 책의 아름다움,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한자로 나타내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서두에 담았습니다. 책자는 한자로 보면 서고에 책이 가지런히 꽂혀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호기심을 유발하는 서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덕용 선생님의 펜과 칼이라는 서두에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내용으로 펜의 위력을 서두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도양 선생님의 금음달에 보면 나는 금음달을 몹시 사랑한다. 금음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라고 하면서 금음달에 대한 대상을 서두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손광성 수필가의 달팽이라는 작품의 서두를 보면 달팽이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선다. 험한 세상 어찌 살까 싶어서이다.
라고 해서 달팽이의 그 힘든 여정을 서두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 예찬에 보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라고 해서 청춘 예찬을 대상에 대한 서두로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은유적인 서두로 시작하는 작품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을 들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남자의 얼굴이다. 청신한 청년의 얼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5월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멋스럽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강렬한 서두도 있는데요. 천재 시인이었죠. 이상의 권태라는 그 수필에 보면 차라리 어서 빨리 되지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서두로 시작하는 글도 있습니다. 강렬한 서두의 문장을 수필로 내세우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어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서두를 썼습니다. 또 네 번째로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서두인데요. 이어령 박사님의 잃어버린 물건들이라는 수필에 보면 거리를 지나가다 이따금 이삿짐을 나르는 광경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나타낼 것을 암시하는 서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상상이나 만약으로 시작하는 서두도 있습니다. 윤형두 작가의 연처럼이라는 수필의 내용은 줄 끊어진 연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의 억압되어 있는 삶을 서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윤모촌 선생님의 문학상이라는 수필을 서두에는 실없는 소리 되지만 흉내 잘 내는 원숭이들이 글자를 알고 문장을 쓴다면 그들도 필연코 문학상을 만들어 저희끼리 주고받으며 희희낙낙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앞세운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는 인용구로 시작하는 서두와 시간, 장소로 시작하는 서두가 있습니다. 수필은 직접적으로 모든 상황이나 또 전개를 나타내기보다는 우회하는 은근성을 체질로 하는 문학입니다. 서두를 잘 써놓으면 수필 한 편에 축약이 되므로 나머지 글은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쓰지 말아야 할 서두도 있죠. 첫 번째로 연도, 시간, 날짜, 장소 등으로 시작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너무 식상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설명조로 시작하는 서두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부하고 뻔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서두,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대화체이거나 또 문어체, 문장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수필은 우리 사생활,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옆에서 친구가 들려주는 듯한 그런 문학입니다. 귀에다 대고 자분자분 들려주는 듯한 느낌의 문학이므로 문어체나 대화체보다는 구어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론을 서두에 나타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수필의 서두를 결론을 다 나타내면 그 외의 내용은 읽지 않아도 내용 파악이 전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설명이나 해설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서두가 되지 못하고요. 본문의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게 써야 합니다. 또 작가의 심성을 전부 다 글에서 나타내는 것 또한 좋은 서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좋은 서두 쓰는 방법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쓰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4강에서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